우즈베키스탄의 히바는 카라쿠미 사막 북단에 위치한 사마라칸드와 부크아라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3대 진주로 통하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다. 오늘날 히바 마을은 역사 유적 박물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마을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히바의 역사는 파괴와 재건의 역사로 규정되집니다. 13세기에 징기스칸에 의해 파괴된 후 중세 들어 후레즘 왕국의 수도로 복원되었지만 18세기에 다시 페르시아군에게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히바 왕국의 수도로 부활됐으며 그 뒤로 아름다운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고대 유적을 지닌 이 마을을 기점으로 취재팀은 사막 횡단 여행에 나섰다. 취재팀은 히바를 떠나 카라쿠미 사막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여행 기간은 2주로 잡았다. 취재팀은 1톤이 넘는 촬영 장비, 식량과 지프차에 넣을 기름을 트럭에 실어야 했다. 취재진은 6명의 일본인과 몇몇 러시아인과 촬영 기사들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됐다. 한여름의 사막 온도는 섭씨 50도까지 상승한다는 얘기를 들은 데다가 현지인들이 이때 사막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취재팀은 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취재팀이 가장 우려한 점은 충분한 식수 확보였다. 취재팀은 트럭에 실은 탱크에 2톤의 식수를 담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딱 2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이었다. 낮 시간의 폭염을 피하기 위해 해가 떨어진 후에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취재팀이 히바를 떠날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지난 뒤였다. 히바에서 남쪽으로 한 발짝만 나서면 광활한 사막이 눈앞에 펼쳐졌다. 카라쿠미 사막. 투르키스탄의 영토를 거의 다 뒤덮은 이 사막의 면적은 3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취재팀은 이제 이 모래바다 저편에 놓여있는 메르브 유적을 방문할 것이다. 이것은 메르브 유적에서 발굴된 작은 부처상이다. 이 불상이 발견된 곳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번 취재의 목적이었다. 메르브는 이란 국경선과 매우 가까운 카라쿠미 사막 남단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히바에서 760km가량 사막을 횡단해야 했다. 여행을 떠난 지 한참 지난 뒤에 취재팀은 도로같이 생긴 걸 보게 됐지만 얼마 가지 못해 깊은 모래 속으로 사라져 시속 30km의 느린 속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터키어로 카라쿠미는 검은 사막이란 뜻이다. 이곳의 검은 사막은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과 타키르라고 불리우는 단단한 점토층, 그리고 몇몇 식물들만 자라는 지역 등 세 개의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다. 카라쿠미 사막의 북동부를 관통하며 흐르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하천인 아무다리아 강은 아랄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강은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물줄기를 바꿔왔는데 옛날엔 사막을 건너서 카스피아해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줄기를 계속해서 들어온 아무다리아 강의 반복된 범람으로 인해 카라쿠미 사막이 형성됐다고 한다. 앞에 있는 오토바이는 취재팀이 사막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길을 헤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로 채용한 차반이란 가이드가 운전하고 있다. 차반들은 오늘날 말과 낙타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산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 모래 언덕을 지나자 땅이 아주 단단한 타키르라고 하는 소금 사막과 만나게 됐다. 오전 8시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은 이미 섭씨 40도를 웃돌았다. 강렬한 뙤약볕을 차단할 만한 것이 주위에 전혀 없었고 불모지는 끝없이 이어졌다. 타키르를 지나 모래 언덕에 진입하자 트럭이 고장나고 말았다. 2톤에 달하는 식수가 이 트럭에겐 무리였던 것 같다. 취재팀은 이 엔진을 식히는 물이 섭씨 100도까지 상승했음을 알게 됐다. 취재팀은 몇 시간에 걸쳐 엔진을 식힌 뒤에야 겨우 운전을 재개했다. 이동 중에 간혹 마주친 작은 야생동물은 취재팀의 착잡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취재팀은 카라쿠미 사막에 그토록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많은 줄은 몰랐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이동 중에 매우 답답했는데 이 근처의 지리에 익숙한 차반조차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의 지형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언덕을 오르내리곤 했다. 샤반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갑자기 거대한 탑이 나타났다. 10에서 14세기에 걸쳐 약 500년간 호레즘 왕국의 수도였던 고대 우르겐치의 유적에서 탑이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다. 직경 35m, 높이 60m에 달하는 이 탑은 중앙아시아 최고층 탑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서도 보인다고 한다. 이 탑은 수세기 동안 사막의 여행자들에게 지표로도 이용됐다.
담 옆엔 한때 대상들의 숙소였던 유적이 있었다. 우르겐치가 실크로드의 여행자들과 함께 번성했을 당시에는 아무다리아 강이 이 고대 수도 근처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14세기에 왕국이 티무르에게 무릎을 꿇고 나서 아무다리아 강은 방향을 바꾸었고 우르겐치는 실크로드의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포레즘 왕국의 수도는 키바로 이전됐다. 취재팀이 사막에 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취재팀은 이제 카라쿠미 사막의 거의 중심부에 왔다. 태양의 열기는 더욱 심해져서 매일 거의 섭씨 50도를 넘나들었다. 모래의 온도는 섭씨 70도를 넘었다. 취재팀의 차량과 카메라 표면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트럭에 실려있던 2톤에 달하던 식수의 절반 이상이 소비됐다. 취재팀은 카우보이들이 모는 양떼가 앞다투어 달려가기 시작하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동물들을 위해 만든 우물이 있었다. 물은 땅을 20m 판에서 만든 우물에서 길어 올려져 왔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물은 너무 짜서 취재팀이 마시기는 힘들었다. 취재팀은 양들이 기분 좋게 마시는 걸 그냥 서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투르크족엔 이런 속담이 있다. 물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사막의 거주자들에겐 물의 확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혁명 이후로 이런 종류의 물 마시는 곳은 카라쿠미 사막 도처에 지어져 왔다고 한다. 땅이 단단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 야영지를 잡았다. 장소가 결정된 뒤에 결정된 장소의 땅에 끈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렇게 해서 천막을 표시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것이다. 그런 다음 찰렘이라고 하는 버드나무 뼈대로 벽을 만들었다. 유르타를 짓는 데는 못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초원과 사막에서 거주해온 사람들이 고안해낸 전통적인 유르타 건조법이다. 좌반들에 의하면 유르타 만들기의 핵심은 주변 벽들을 쌓는 것이다. 틀은
30cm가량 되는 양모로 단단히 묶여져 있었다. 천장은 대들보로 쓰이는 48개의 버드나무 장대로 받쳐진다. 유로타의 외관을 완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유로타의 천장과 외관을 두르는 데 쓰인 천막은 양털로 제작됐는데 양모의 독특한 냄새가 사막에 서식하는 독충들의 침입을 막아준다. 양모 가죽이 안쪽 바닥에 깔리면 유로타가 완성되는 것이다. 4명의 차반이 유로타를 짓는데 2시간이 소요됐다. 취재팀은 차반들이 갖다준 쿠미스라고 하는 낙타 우유로 갈증을 해소했다. これはですか、茶番の人たちはこの喉乾くとラクタの父チャルノン 취재팀은 차반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버틸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취재팀은 그들을 흉내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낮 시간에 섭씨 50도까지 치솟은 기온이 30도로 떨어져 취재팀은 시원함을 느꼈다. 유로타를 만든 4명의 차반들 모두 자손대대로 사막에서 양치는 걸 생업으로 삼으며 살아온 투르크족이다. Мы боимся маленьких крокодилов. Мы не можем плавать. Кого скидываешь? Вы любите здесь петь? Очень даже. Потому что... 오전에 취재팀은 유로타 주변의 모래에 그어진 많은 줄들의 흔적을 보게 됐다. 몇몇 동물들이 취재팀의 유로타를 지나간 듯 했다. 독거미와 전갈들이 카라쿠미 사막에 산다는 얘기를 들은 취재팀은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발자국을 남겼던 동물 중 하나가 나타났다. 왕 쇠똥구리라고 불리는 쇠똥구리의 일종이었다. 쇠똥구리는 뒷다리를 이용해서 낙타의 배설물을 능숙하게 굴리고 있었다. 왕 쇠똥구리는 말하자면 사막의 청소부인 셈이다. 도마뱀들은 오전이 되면 촉촉히 젖어있는 잎새들에 몰려든다.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카라쿠미 사막에서 이 곤충들은 빈약하나마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사막의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독거미 타란툴라다.
이 독충에 물린 사람은 24시간 안에 목숨을 잃게 된다. 예상치도 못했던 콘크리트 건물이 사막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투르키스탄 과학연구소였다. 이 연구소는 사막을 재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곳 카라쿠미 사막에 지어졌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연구소 4채가 집중적으로 봄, 가을에 실험과 조사를 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바람, 기온, 습도와 지표의 기온 등에 대한 기초 관찰은 1년 내내 실시되며 3명의 연구원들이 이런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배치된다. 한 사람당 3시간씩 하루 8회 교대하며 일한다고 했다. 취재팀이 이 연구소에 들른 시각은 오전 8시였는데 지표의 기온은 벌써 섭씨 5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관찰 결과는 매일 투르키스탄의 수도인 아쉐크 하바드에 무선으로 보고된다. 이 보고서들은 일기예보와 농산품의 추수 시기 예보 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 연구소에서 거둔 업적들은 세계 도처의 이목을 끌어모았다. 이곳에서 실시된 연구 중엔 바람에 의한 모래 이동의 저지 방법, 심하게가 가진 타키르 식물들의 관리 개선,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풀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도처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한다. 사막에 들어선 지 열흘째 되던 날, 취재팀은 카라쿠미 사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취재팀은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다.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다르바자란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 자라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햇볕에 말린 벽돌들로 지은 낮은 가옥들만이 줄지어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을 경계하는 듯 취재팀 근처에 접근을 하지 않았다. 카라쿠미 사막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투르크족이다. 이들은 대초원의 원주민들인 몽고족과 유럽인들의 혼혈인종이다. 이들은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왔으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거주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실크로드를 누린 사람들이었다. 다르바자의 주민들도 투르크족이라고 한다. 처음엔 취재팀 근처에 오지 않으려 했던 마을 주민들이 점차 말을 걸기 시작했다. 같이 있는 게 익숙하게 되자 취재팀은 이들이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약 700명의 사람들이 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양과 낙타를 치면서 다르바자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곳의 2대 산업이다. 낙타의 젖을 짜는 데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
젖자는 사람은 젖이 순조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 아기 낙타가 어미의 젖을 빨게 하고 난 뒤에 젖을 짜기 시작한다. 식량이 부족한 사막의 거주자들에게 낙타의 젖은 영양 보충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모두 낙타의 젖을 먹으며 성장했다. 취재팀도 낙타 우유를 한번 맛보기로 했다. 우유보다 담백했으며 목이 마를 땐 한 번에 몇 잔씩 거뜬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젖을 짜자마자 통에 담아서 유산균을 조금 타서 발효시키면 그로부터 15분쯤 뒤에 표면에 거품이 떠오른다. 이 발효된 낙타젖을 중앙아시아에선 찰이라고 부른다. 거품은 러시아식 요구르트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국자로 퍼낸다. 마야는 예쁠 뿐 아니라 다르바자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다. 낙타 젖짜기를 끝낸 그녀는 난이라고 하는 빵을 구우러 간다고 했다. 그래서 취재팀은 빵 굽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막에 사는 식물인 싹사울이 연료로 쓰이는데 싹사울의 잎들은 낙타의 사료로 쓰이며 마른 줄기와 잔가지들은 연료로 쓰인다. 싹사울은 마을의 각 가구 주변에 쌓아올려져 있었으며 중요한 연료로 저장된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일주일간 쓰일 다량의 난이 한꺼번에 구워진다고 한다. 마야의 가족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선조들은 여러 대에 걸쳐 다르바자에 살아왔다. 마야의 아버지는 양측이었는데 그는 50살이 되던 작년에 은퇴하고 장남이 그를 대신하여 양을 친다. 빵 굽는 광경을 촬영한 뒤에 취재팀은 갓 구워낸 난을 대접받았다. 따뜻한 난은 맛이 있었는데 취재팀은 이곳 사람들의 정성 어린 환대에 감동을 받았다. 매일 오후 3시경엔 다르바자 마을에 강풍이 불어닥친다. 기온은 더욱 상승해서 섭씨 50도를 넘어섰다. 너무 더운 나머지 취재팀은 정상적으로 호흡하기도 힘들었다. 하루 중 이 시간 무렵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깥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모래폭풍이 너무 거세서 마을의 지형이 바뀐 때도 있었다. 어제만 해도 길이었던 곳이 하룻밤 사이에 언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실크로드의 역사가 바뀌긴 했지만 그곳의 자연은 오래전에 그랬던 것만큼 가혹하기 그지없다.
지금 다르바자이보는 섭씨 50도에 이르는 열풍은 수세기 전 오아시스의 거주자들과 그 근방을 지나던 여행자들에게 불어댄 열풍과 동일하다. 바로 그 무시무시한 열풍이 취재팀을 휘감았다. 검은 사막 카라쿠미가 취재팀에게 건넨 거친 환영의 표시였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드라바자 마을을 떠난 뒤에 취재팀은 최종 행선지인 메르브로 향했다. 2톤가량이나 됐던 식수의 대부분이 이미 소비됐다. 한여름에 사막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취재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메르브에서 150km 떨어진 지점에서 트럭이 다시 말썽을 일으켰다. 급수차의 꼭지가 도중에 분실돼서 600km에 걸쳐 취재진이 운송해온 물이 모래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자정이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취재팀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남은 여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아껴두기 위해 취재팀은 물병과 플라스틱 탱크 등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물로 채워서 갈 길을 재촉했다. 그로부터 24시간 뒤 취재팀은 드디어 메르브의 유적에 도착했다. 키바를 떠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다. 중앙아시아엔 고대 메르브의 유적만큼 웅장한 역사적 유적이 없다고 한다. (6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지역에 성벽, 요새와 신전들의 유적이 끝없이 펼쳐진다. 메르브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인 에르크 칼라는 기원전 3세기에 번창했던 고대 수도에 있는 성의 유적이다. Вот это, значит, остатки. Да, это остатки буддий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да. Это здесь комплекс, да? Да, комплекс, сама ступа, вот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и вот тут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가 이곳을 행군했을 때 존재했던 것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곳은 티무르 왕 시대에 다시 번창했기 때문에 우측엔 성벽들의 유적도 보인다. 다시 말해 대형 성벽들이 이곳에 적어도 3번은 지어졌다는 말이다. 각각의 성벽들이 바로 옆에 지어지지 않고 약간 떨어져 서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오늘날 취재팀이 볼 수 있는 것은 6, 7세기의 호족들이 살았던 키즈 칼라라는 성의 유적이다.
갈라진 틈으로 보이는 것들은 일렬로 세워진 반원형의 기둥들의 유적인데 아름답게 장식된 천장이 이 기둥들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 건물은 한때 2층이었지만 옛날에 1층이었던 곳은 모래 속에 파묻혀서 지금 남아있는 이 벽은 2층의 일부다. 벽면에서부터 둥근 천장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건축 양식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약 100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수도원과 사리탑이 지어졌다. 이곳은 세계의 최서단에 자리 잡은 불교 유적이다.そうするとここにその仏塔と経文があって、ここは一体何の部屋だったんですか？これがストゥーパでね、ここの部分が階段になってたんですね。で今でもこれはっきり階段残ってるそうです。それ今ね保護するためにこれ埋めてあるそうです。 이 작은 불상은 불교가 메르브에 전파됐다는 증거로 목에 작은 금박지 한 점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될 당시에는 황금으로 반짝거렸을 것이다. 불상의 원료가 된 짙은 회색의 돌은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구의 토산품이라고 한다. 불상과 더불어 불교 경전들도 발굴됐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150장의 종이에 범어가 적혀 있다. 구소련의 과학연구소에 의해 실시된 2년간의 연구 끝에 이 경전들은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의 승려들이 만든 것으로 판명됐다. 이것은 불교 경전이 담겨있던 단지다. 몸체가 둥글고 통통하고 바닥이 평평하며 손잡이에 장식이 달린 이런 종류의 단지는 중앙아시아에선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형태다. 투르크만 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옛날 메르브에 왔던 메소포타미아의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운반되어 온 불교 경전들. 이는 당시 메르브가 동서양 문물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준다. 메르브의 유적을 방문하는 동안 취재팀은 예기치 못한 광경을 봤다. 사막의 일부였을 유적 주위엔 싱그럽고 푸른 여름풀이 자라고 있었다. 이 지역의 거주자들에 의하면 수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게 된 지하수로 인해 메르브의 유적 주변에서 푸른 잔디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적 주변엔 심지어 연못도 형성됐다. 이것은 카라쿠미 수로인데 사막을 푸른 경작지로 바꾸기 위해 수로를 건설하여 아무다리아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엄청난 수로 건설 계획이 소련 연방에 의해 세워졌다. 카라쿠미 수로는 이제 메르브의 북쪽을 통과하면서
1100km에 달하는 거리에 뻗어 있다. 이 수로를 개통한 이래로 사막의 수자원이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으며 분지에 있는 관계된 땅의 면적은 500만 헥타르로 확대됐다. 10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사막을 앞으로 푸르고 비옥한 평원으로 바꾸기 위해 수로를 카스피아 해까지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수로로 인해 점차 비옥하게 된 땅은 햇볕에 말린 벽돌들이 물에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론 메르브 유적들의 보존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투르크멘의 고고학자들은 메르브의 유적이 5년 안에 무너져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저들의 말대로라면 취재팀은 귀중한 유적의 최후의 증인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